무소속 출마자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야 공통적인 현상인데요. 한두 군데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도 선거 전체가 혼탁해질 가능성이 있고 당으로서는 그런 게 더 치명적이죠. 지금 아직도 유동적인 데들이 많아요. 지금 무소속 나오는 사람들은 1000표짜리 무소속이 아닙니다. 지금 나오겠다는 무소속 후보들은 기본적으로 10,000표 단위로 움직입니다. 만만치 않은 분들이 있죠. 예.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저널TV 시사 끝장입니다. 각종 시사 이슈를 쉽고 정확하게 그리고 깊이 있게 분석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번에도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 의장, 이준석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모시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두 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요즘에 공천이 여야가 거의 이제 막바지 단계인데 이 무소속 출마자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야 공통적인 현상인데요. 여당에서는 동대문 의뢰 민병두 의원이 무소속 출마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금천 쪽에서도 차성수 전 구청장이라든지 충북 청주에서는 또 오재세 의원이, 그리고 경기도 의정부에서도 문희상 국회의장의 아들이죠, 문석균 지역의 수석 부위원장 맡고 있는데 지금 무소속으로 나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당도 만만치 않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 또 김태호 전 경남지사, 백승주 의원 해서 수도권만이 아니고 특히 대구, 경북, 영남권에서도 무소속 출마를 하겠다라는 후보들이 속속 나오고 있어서 무소속 벨트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무소속 출마 러시, 특히 홍준표 전 대표 그리고 문석균 후보 두 사람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이 부분 좀 포인트를 둬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박 의원님, 이게 무소속들이 러시를 이룬다 이럴 정도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그 원인이 뭔지. 근데 사실 따져보면 이게 이제 매번 총선 때 공천이 끝나고 나면 생기는 현상입니다. 이번만 도드라진 건 아니고. 근데 이번은 이제 각 당이 지금 양당 구도가 강화되면서 무소속 출마자들이 설사 공천 과정에 파열음이 있더라도 승산이 별로 없기 때문에 많이 안 나오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예측들을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뒤로 갈수록 많이 나와요? 근데 이제 조금 약간 양상이 다른 게, 지금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주로 TK, PK에서 나옵니다. 무소속이. 그쪽이 이제 물갈이 비중이 높았고 중진들을 싹 이렇게 쳐버리니까 그거에 승복 못하는 홍준표, 김태호 두 사람을 필두로 해서 무소속들이 나오는데 반해서 지금 민주당은 상대적으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시스템 공천을 한다고 했는데 간간히 전략을 끼워 넣었어요. 청년 전략지구, 무슨 지구 이랬는데 그게 부작용이 좀 나는 것 같아요. 아예 시스템 공천을 하려면 정말 점수에 기초해서 하든가 아니면 경선을 붙이든가, 그리고 현역 의원은 전부 경선하겠다 이런 원칙을 아주 일찌감치 민주당에서 표방했었는데 사실은 그게 얘기가 좀 바뀌고 있죠. 경선이 아니고 컷오프된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이제 민병두 의원이 대표적이죠. 대표적으로 컷오프가 됐는데, 이런 데서 이제 승복을 못하고 무소속이 나오는 것 같은데, 아마 수도권 같은 경우에 사실은 TK, PK는 심지어는 민주당 후보가 없는 지역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설사 무소속으로 나와서 선거를 치러도 그 지역이 갖고 있는 그 지역적 특성상 민주당이 그 반사이익을 누릴 가능성이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게 대구가 됐든 아니면 경남이 됐든. 그래서 나중에 가면 어차피 그게 이 의석수로 따지면 보수 쪽으로 가는 의석인데, 수도권에서 민주당 후보가 불복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하면 그건 전혀 다른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있어요. 특히 지금 동대문 을이죠. 을 같은 경우에 민병두 의원이 무소속으로 나오면 민주당이 거기가 청년 전략직으로 지정이 돼서 조만간 경선을 할 텐데 민주당의 청년 후보하고 무소속인 민병두, 거기서 삼선 의원을 지낸 민병두 의원하고 지금 미래통합당에서 이혜훈 의원이 거기로 갔죠. 확정이 됐습니다. 근데 거기가 그렇게 썩도 이 진보색이 강한 데도 아니고 쉽지 않은 지역이거든요, 동대문을이. 근데 민병두 의원이 거기 삼선을 지킨 것만 해도 그동안에 잘 싸웠는데, 이런 경우는 굉장히 위험할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의정부 같은 경우에도 문석균 지금 지역이 부위원장, 문희상 국회의장님 자제인데, 근데 이분은 이제 대물림 논란 때문에 출마를 못했는데 거기에 불복하고, 근데 이분이 원래 처음부터 불복 생각이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공천을 내려보냈는데 일단 출마 안 하겠다고 선언도 했었잖아요. 했었어요. 공천을 내려보냈는데 오용환씨. 연고는 둘째치고 도대체 무슨 맥락에서 그분을 여기다 내려보냈는지를 지역의 당원들이나
이 당의 간부들이 도저히 납득을 납득을 못하겠다 못하고. 이래가지고 한 400명이 지금 탈당을 해버렸어요. 네, 네. 근데 400명이 숫자 전체 유권자로 보면 얼마 안 되는 수일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핵심적인 지역 당직자였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마음이 되는 거죠, 뭐. 오영환 그죠? 후보는 선거를 못 치르는 거예요. 열심히 가서. 싣고 다닙니다 이제 그러면. 누구하고 선거를 치릅니까? 원래 그 사람들하고 선거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수족이 돼야 될 사람들이 다 나갔으니까. 일설에서는 그래서 음모론까지 나옵니다. 저거는 명분상 문석균 부의장은 출마를 공천을 줄 수 없는데 어차피 저 문석균이 무소속으로 해서 들어오는 시나리오 하에 처음부터 약한 후보를 그렇다고 영입 인사를 공천을 안 줄 수 없으니 약한 후보를 글로 보내서 그렇게 해서 그런 상황이 되면 그냥 모르쇠로 있다가 선거 끝나면 상황 정리하겠다 이런 시나리오 아니냐? 그럼 그냥 이제 시나리오입니다. 시나리오. 라는 얘기가 나올 예, 만큼 그럼, 예, 예. 오영환 이 청년 후보의 소방관. 오영환 후보의 공천은 해당 지역구 유권자들이나 민주당의 오래된 당직자들 입장에서 보기에는 납득하기 어려운 공천이었다는 이게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지난 20대 총선에 어디서 발생했냐면요. 그 서울 중구 성동을에서 지상욱 의원이 이제 있는 지역구에서 네. 정호준 의원이 이제 탈당해가지고 국민의당으로 그때 나왔을 거예요. 정대철 전 의원의 아들. 그렇죠. 예. 그때도 이제 비슷한 개연성으로 민주당에서 공천을 못 받고, 그다음에 경쟁력이 그다지 높지는 않은 이제 이지수 변호사가 나왔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지상욱 의원은 물론 지역 관리도 열심히 했지만은 아주 반사이익을 크게 얻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특히 동대문 의뢰 상황이라는 거는 그 이해운 의원이 지금 가게 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험지 출마. 아니 홍준표가 안 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을 보면서 홍준표 대표 전 지역구잖아요, 동대문을이. 네, 네, 네. 얼마나 어이가 없을까 지금 하는 게 이게 정치를 한 치 앞을 못 내다본다는 것이. 제가 상계동 위에 이제 의정부 갑이 있기 때문에 네, 네. 의정부 갑도 많은 사람들이 야 저기 그런데 원래 문희상 의원이 지역구가 탄탄해가지고 누가 도전해 보겠냐 그런데 거기 나가는 사람은 이제 그 논한 거죠,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하고 싶은 게 이번 선거에서 아까 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도권 지역의 무소속은 굉장히 큰 변수가 된다. 네. 예,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수도권 뭐 한 1000표 차로 뭐 당락이 갈리는 게 한 10군데 가까이 되잖아요. 아닙니다. 지금 무소속 나오는 사람들은 1000표짜리 무소속이 아닙니다. 그렇죠. 보통 우리가 1000표 비중이 차로 있죠. 당락이 갈리는데 뭐가 나왔다 변수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자유선진당 후보라든지 아니면 뭐 그 당시에 평화민주당이라고 나왔던 분들, 정통민주당이라고 나왔던 분들 네. 이런 분들은 편표적 영향을 줄 수 있지만은 지금 나오겠다는 무소속 후보들은 기본적으로 만표 단위로 네, 움직입니다. 만만치 않은 분들이 있죠. 예, 예. 네, 박수 치는 분들이 있겠네요, 중간에서. 아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 한두 군데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도 선거 전체가 혼탁해질 가능성이 있고 잠잠하던 사람들이 저걸 보면서 튈 가능성도 있어요. 네. 지금 보세요. 예. 의정부에 그렇게 됐죠. 그다음에 동대문 그렇게 됐죠. 금천도 그렇죠. 지금 차성수 전 구청장이 나오겠다고 도저히 하죠. 납득 못하겠다 네. 이러고 출마를 했고 지역에서는 응원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거기 오랫동안 워낙 지역 기반이 있었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예. 그러면 지금 아직도 유동적인 데들이 많아요. 순천 같은 데도 어제 서가번 의원은 불출마했지만 노광규 전 시장이 있어요. 아직 그렇죠. 입장 표명 안 하고. 이분이 과연 가만히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거긴 들고. 상습 무소속 지역이에요. 네, 상승 무소속 지역이기도 하고. 진짜 거기는 그리고 수도권에도 그 흔쾌하게 승복을 표방했던 후보들이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후보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시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전체적으로 선거 전열이라는 게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이 민주당 혹은 TK, PK에서 미래통합당의 전열이라는 게 흐트러지거든요. 이렇게 되면. 당으로서는 그런 게 더 치명적이죠. 그렇죠. 그 홍준표 전 대표가 25일 날 이제 탈당을 하겠다. 네. 이미 뭐 대구 그 수성 의뢰 출마하겠다고 선언을 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홍준표 전 대표의 수성을 출마 그건 어떻게 될까요? 뭐 나가는 건 마음대로지만 돌아오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제가 이제 표현했었는데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왜 대선 주자한테 홀대하냐 박대하냐 이렇게 저한테 항의하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그 말은 나가지 말란 얘기죠 제 말은.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홍준표 대표는 의석 하나를 얻고 말고가 이제 본인이 원외 시간이 길었으니까 되게 중요하다 생각하겠지만은 지금 그 판이 아니에요. 약간 제가 봤을 때는. 예. 예, 어차피 홍 대표가 지금 의석을 하나 더 해가지고 2년 뒤에 있을 대선, 실질적으로 1년 뒤에 시작하는 대선 레이스 이외에는 그 의석을 가진다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홍준표 네. 대표 갑자기 무슨 지금까지 별로 안 그랬던 입법에 관한 의지가 생겨가지고 무슨 민생을 구제하겠다는 생각으로 지금 의원 선거 나가는 거 아니잖아요. 본인의 정치적 위상을 한번 확인하려는 그런 상황인데 저는 그렇다면은 탈당 안 하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어차피 당원 나중에 대통령 경선이라는 거는 당원을 바라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충분히 억울한 일을 당했다 지금. 제가 봐도 홍준표 대표가 억울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나는 억울한 일을 당했고 지역도 이러저러 옮기는 모양새가 되어서 내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손해가 많다. 하지만 이번 정부는 문재인 정부 심판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화끈하게 지금 지도부와 협력하고 나중에 이제 오히려 당당하게 난 대선에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전파하겠다. 뭐 이렇게 그냥 말은 만들면 되는 거거든요. 이미 뭐 선언한 거 아닙니까? 다 선언하고 당원 여러분 이해해 주십시오 이렇게까지 올렸는데. 자, 진짜 무소속을 뛸 생각이면요. 아. 아무리 그래도 거기가 대구인데 네. 자유한국당 후보가 누가 나오는지에 따라 가지고 본인도 결전을 치러야 되는 상황인데 생각이 든 즉시 탈당했어야죠. 아하. 그게 안 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자꾸 뜸을 들이는 게 25일까지 기다리겠다. 25일의 의미는 뭐냐면은 진짜 후보 등록하냐 마느냐 그날이잖아요. 네, 마지막 날이죠. 그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거는 결국 본인도 봤을 때 안 나가는 방향 안에서 해결하고 싶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아마 홍준표 대표도 그거에 대한 저울질을 하고 있을 것이고 이분 그럴 수 있어요. 네. 지난번에 당대표 선거도 나오려고 그럴 수 있다는 게 이제 안 나갈 탈당을 안 할 수 있다. 에드벌만 피우다가 마지막에 당대표 술마 접었잖아요. 네, 네. 그럴 가능성이 여전히 있고 왜냐하면 지금 나가서 수성을 해서 당선 가능성도 장담하기가 사실 어렵고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설사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이제 뭐 혈혈단신 단기 필마로 대선을 맞이해야 되는 상황이 있고 그때까지도 당대표는 황교안이기 때문에 완강하게 문을 걸어 잠그면 네. 본인이 갑갑해질 수 있어서 본인의 그 하소연을 최대한 하고 마지막까지 뭔가 그리고 명분을 마지막에 뭔가 이게 당을 위해서 결단하는 듯한 모습 이런 거를 취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 네. 이게 25일로 미룬 거 봐서 네. 좀 많이 수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 뭐 권성동 의원도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고. 본인도 선언을 했죠. 네. 예, 강원도. 근데 저는 그분은 좀 염치가 없다고 생각해요. 네. 사실 뭐 재판 중에 있긴 합니다만 그 강원랜드 문제로 그동안에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예, 당연히. 예. 그리고 거기에 연루된 그 다른 의원들 같은 경우에 불출마 선언도 했는데 물론 이제 이분이 뭐 법원에서는 예상했던 거와는 다른 결과를 얻었지만 그렇다고 재판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니거든요. 네, 네. 근데 이 상황에서 또 뭐 무소속 출마를 하겠다 뭐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강원 권역 전체가 이광재 전 지사가 출마함으로 인해서 민주당이 상당한 힘을 얻었어요. 왜냐하면 강원도에서 이광재는 상당한 정치 공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위력이 있기 때문에 인근 지역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권성동 의원이 무소속으로 출마했을 때 그 강릉이 전통적으로 보수세가 강해서 그동안에 이제 이 보수 정당이 됐던 데인데 네. 민주당이 이광재 바람까지 없고 어부지리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는 권성동 의원은 그러면 이제 본인도 거기서 끝이거든요. 네. 저런 선택을 왜 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최근에 이른바 출마 러시를 이루고 있는 무소속들의 향후 행보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 의장과 이준석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은 무소속들의 앞날이 험난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고 홍준표 전 대표의 경우에는 마지막까지 출마를 안 할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 있다라는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25일 얼마 안 남았는데 두 분의 예측이 맞을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